저는 단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의 고대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국 고대사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고대의 역사를 이슈별로 묶어서 이야기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그리고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가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살펴볼 것입니다. 선사시대는 문자로 기록하기 이전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발굴 위해서 나타난 유물이라든가 유적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덴마크의 고고학자 톰센은 물질 자료에 근거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삼시기 구분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삼시기 구분법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일부가 해당합니다. 호주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는 신석기 시대에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이행하였고, 청동기 시대에 도시가 등장하면서 사회경제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를 신석기 혁명, 그리고 후자를 도시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석기 혁명과 도시혁명은 근대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인간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시대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출현하면서부터 1만 2천년까지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전 인류 역사의 99% 이상이 구석기 시대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1만 2천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500년, 그래서 1300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러복은 석기시대를 뗀석기를 사용하는 구석기 시대와 석기를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이에 잔석기를 사용하는 중석기 시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석기 시대는 전 세계에서 두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서 약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반도에 인간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국사교과에서는 약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대체로 60만 년에서 50만 년 전 사이에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빙하기 시대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맘무스와 같은 한대 동물이 살았습니다. 간빙기 시기에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원숭이라든가 하이에나라든가 쌍코뿔이라고 불리는 열대 동물 또는 아열대 동물이 서식하였습니다.
구석지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동굴이라든가 바위 그늘에서 거처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따뜻해지면 강가에 막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주로 동굴이라든가 바위 그늘 그리고 강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상원 검은모로 동굴,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 공주 석장리 등을 들 수 있죠. 호모 에렉투스 단계인 북경 원인들이 처음으로 불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구석기 시대 중기에 비로소 마찰열을 이용해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함으로써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소화 능력이 크게 증대되고 질병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명도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함으로써 인간들은 추위와 그리고 어둠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소리를 질러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석기 후기에 이르면 인간들의 생활이 약간 여유로워지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어떤 사고 그리고 또 꿈 등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조각에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라스크 동굴이라든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서 들소나 사슴 등을 그린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동굴 벽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평남 상원군 용곡동 동굴에서 하트 모양의 점을 찍거나 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긴 조각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양 수양계 유적이나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 물고기나 고래 등을 새긴 조각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어떤 조각품에는 바로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구석기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원전 9000년경에 중동 지역에서는 농경 정착 생활을 의미하는 정주성 칠학이 등장하면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9200년에서 7550년 사이에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원전 6500년 경에는 벼농사를 널리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 황하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6500년부터 정주성 칠학의 등장과 함께
농경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0년 이후에 가면은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앙소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동이라든가 중국계에서는 정주성 칠학의 등장과 함께 농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동과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중기에 가서야 비로소 정주성 칠학이 나타나고 농경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동 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유적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중국 요녕성 심양시 신락 유적을 들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소주산 유적에서는 돼지뼈와 돌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3500년경의 유적인 부산 동삼동에서 기장과 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 무렵에 황해도 봉산 지탄리 마전리 유적에서 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3500년 이후에 이르러서 농경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농경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정주성 칠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칠학은 영구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반영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신석기 문화가 한참 전개된 이후인 기원전 6000년경에 비로소 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선토기 신석기 문화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후빈기가 끝나기 이전에 이미 토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1만 년 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유적에서 덤무니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도 1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적에서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열도의 토기를 조몽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에서 1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토기가 발견되었죠.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 양양 오산리에서 발견된 토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6000년경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1만 년 전 이전까지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상한을 1만 년 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에서 아직까지 1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주도 고산리에서 발견된 1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토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근래에 흥미로운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빙하기 시기에 해수면의 높이는 120m 정도 오늘날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 일본 열도는 서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형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8000년 전 이전에 한반도에 왔던 사람들이 생활했던 해안가는 오늘날의 해안가보다 훨씬 더 바다 쪽으로 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히 8000년 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재 바닷속에 묻힌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동해 바다에서 석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신석기 유적,
즉 1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신석기 시대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8,000년 이전에는 바닷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닷속을 조사하면은 아마도 1만 년 전 이전으로 올라가는 신석기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짐승 가죽이라든가 나뭇잎으로 싸서 음식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운반하기도 했었죠. 후빈기가 끝날 무렵에 기온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식량 채집이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사냥과 고기잡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늘어난 식량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끓여 먹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신석기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른 민무늬 토기, 그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다음에 눌러찍기 무늬가 있는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석기 중기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중기에 이르러 농경이 시작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식물을 채집하거나 고기를 잡았고 동물을 사냥하였습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농사 짓는 기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취락을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씨족이나 부족 공동체는 연장자나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씨족 공동체에서 농사를 짓거나 토기를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일에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목의 씨족 사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류가 처음으로 금속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바로 구리였습니다. 구리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는데 너무 물러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구리에다 주석이라든가 아연을 섞어서 청동을 만들었죠. 그것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청동기를 사용한 세계에서 청동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이 지역에서 기원전 3500년경에 청동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도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체를 갖춘 도시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이것보다 늦은 기원전 2500년경에 청동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도시와 도시국가들이 출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동 지역에서는 대체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가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그것보다 늦은 기원전 1300년경에 청동기가 전래되었습니다. 요동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청동 재료를 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동기를 가지고 만든 것은 지배층의 장식품이나 무기였습니다. 요동과 한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바로 악기 비파 모양을 닮은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다가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는 칼날이 더욱 세련되고 날이 좁은 세형 동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 지배층의 위세를 표시하는 위세품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형 동검은 무기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렵과 채집,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은 경제생활의 중심은 농업으로 바뀝니다. 신석기 시대와 다른 청동기 시대의 농업의 특징을 들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잡곡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 계정동에서 농경문 청동기, 즉 농경을 하는 장면을 그린 청동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이 나무 따비, 따비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가리킵니다. 이 나무 따비를 가지고 가지런한 고랑과 이랑이 있는 밭을 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무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 대평리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고랑과 이랑이 있는 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조라든가 다양한 잡곡들이 발견돼서 청동기 시대에 잡곡 농사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하류의 일산이라든가 김포의 신석기 시대 유적의 토탄 층에서 벽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 대천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쌀과 보리, 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석기 시대 후기에 벼농사가 전래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 후기에 한반도에 벼농사가 전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주 흔암리 그리고 부여 송국리 등에서는 잘 알다시피 불에 탄 쌀, 즉 탄화미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유적들은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그리고 진주 대평리 등에서는 벽시가 박힌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 금천리, 논산 마전리, 울산 옥현, 무거동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의 수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청동기 시대의 수전이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청동기 시대에는 하천의 물이라든가 또는 계곡의 물을 그 보와 같은 간단한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골짜기에다 불규칙한 모양이나 또는 사각형 모양의 작은 규모의 수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중동이라든가 중국의 경우처럼 대규모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었지만은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보리와 밀, 콩, 조와 같은 잡곡이었습니다. 쌀은 이러한 곡물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도토리라든가 밤과 같은 견과류 등을 채집하여 먹기도 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정착 생활과 그리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곡물을 파종하거나 또는 재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집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대규모의 취락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해안가나 강가의 저지대에 취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은 주로 해안가라든가 강가의 저지대는 밭이나 논으로 일굽니다. 그리고 강을 끼고 있는 야산이라든가 구릉지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 농업 생산이 증대하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작지라든가 거주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족과 시족 그리고 취락 즉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쟁과 갈등 그리고 통합을 위한 전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즉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울산 검단리, 울주 검단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주 대평리 등에서는 환호, 우리말로 하면 물웅덩입니다. 그리고 목책, 우리말로 나무 울타리라고 하죠. 이런 환호와 목책과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대규모 취락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취락, 즉 마을을 우리가 흔히 환호 취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호 취락의 등장은 청동기 시대에 바로 부족과 시족 그리고 이 마을 즉 취락과 취락 사이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 가서 바로 이런 부족과 시족 사이에 또는 취락과 취락 즉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쟁이 일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수한 청동기를 소유한 부족들이 주변에 있는 열세한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통합해서 보다 복잡한 사회 조직을 갖춘 정치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체를 다스리는 지배자를 우리는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군장을 영어로 말하면 이제 치프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군장이 죽으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고인돌이라든가 또는 돌널 무덤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시체와 함께 비파형 동검과 같은 부장품을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체로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경에 이르면 여러 군장들을 통합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중국 요녕성, 즉 오늘날의 요동 지역에서 출현하였습니다. 대체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그리고 농경 문화를 기초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선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그리고 취락과 또는 시족과 부족 사이에 경쟁과 갈등,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군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장을 통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고든 차일드, 앞에서 언급했던 고고학자죠. 고든 차일드는 도시혁명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량의 생산, 그리고 굉장히 다양화된 농업체계, 그리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경,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문명이 발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청동기의 보급이 비교적 늦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동과 중국 경우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요동과 한반도 지역,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는 고든 차일드가 얘기하는 도시혁명의 전형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청동기 시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동기 시대에 청동이 보급된 이후에 농업 생산이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족과 시족 사이의 전쟁과 갈등,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국가가 출현했습니다. 비록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형적인 도시혁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출현하면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도시혁명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역사적 진보가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배운 것을 선사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조선이 언제 어디서 건국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